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당나라의 이제 통치 체제,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 요소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의 율령 체제 얘기를 하면서 당나라에는 이 통치 체제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가지고 범죄를 다스리는 율, 그다음에 여러 제도를 규정한 령이 이 잘 규칙을 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통치 체제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 율령 체제를 통해서 당이 형성했던 제도들은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삼성육부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황제 밑으로 3개의 성을 두고 또 상서성 밑에는 6개의 부를 둡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성에서 하는 역할은 정책을 좀 마련을 하고 정책을 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6개의 부서에서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농사였죠. 그래서 아까는 아니고 저번 시간에 쌤이 그 부기 효문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 정책과 균전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나라 때도 균전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했는데 당시 성인 남성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요. 그 전에 이미 호족 조사는 완료가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토지를 지급하고 토지를 주는 대가로 받아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입니다. 이 토지를 주는 대가로 곡물, 그 다음에 노동력, 그리고 옷감을 세금으로 내야 했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조용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줬으니까 군대도 끌고 가야겠죠. 그래서 부병제라고 해서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 지금은 약간 예비군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라에 이제 군인이 필요한 일이 생겼다 하면 그때 투입이 됐던 이런 부병제라고 하는 제도도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그런 문화는 어땠느냐? 당은 사실 세계 여러 나라가 모두 많이 방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왕래 많았고요. 외래 문화 수용에도 굉장히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나라 때부터 전파되었던 한자, 유교, 그리고 불교, 율령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가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지에 전파가 되면서 이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것의 공통성이 커지게 되었어요. 68쪽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에서는 여러 귀족 문화가 꼽히게 되었다. 그래서 유교적인 차원에서는 과거제에 계속해서 시행하고요. 이 당시 오경정이라고 하는 그 유교 책이 하나 마련되는데 이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쌤이 이제 선생님 될 때 오경정의를 쓰는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아직 좀 생각이 나네요. 임용고시 쳤을 때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불교인데 이 당시에 여러 승려들이 인도에 직접 가가지고 불교 경전을 가져오고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이렇게 번역한 불경이 또 한반도와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 불교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남북주 시대 때처럼 도교 또한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요. 이때 우리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 기억하세요? 이게 중국에 넘어오기도 했고 크리스트교도 당시 중국에 넘어왔는데 당시 이제 크리스트교끼리 서로 종파 싸움을 하면서 아리우스파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파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네스토리우스파는 튕겨나가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까지 건너오게 돼요. 중국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당시 퍼지기도 했고 이슬람교 또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귀족 문화의 예시로는 당시 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원절구, 5원절구에서 한 시들 있거든요. 한자로 만들어진 시. 그래서 여글자랑 여글자는 운율을 맞추고 이런 모습 보인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 한문을 이제 안 해가지고 모르시긴 할 텐데 원래 한문하면 이런 것도 한시 같은 거 많이 배웁니다. 혹시나 고등학교 가시면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예, 한문으로 글씨 잘 쓰는 서예라던가 이런 회화들까지 당시 크게 유행을 했었다.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라는 곳은 당시 인구 100만이 넘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고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의 수도의 구조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서 실제로 발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북방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 당나라의 수도 구조를 본따 가지고 당나라 발해 수도 상경성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황성이라고 하는 왕이 사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작대로라고 하는 길이 쭉 펼쳐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 앞길 보시면 길이 쭉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에는 육조 거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육조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넓은 대로가 펼쳐집니다. 지금 아마 거기를 세종대로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 동상 있고 세종대왕 동상 있는 거기 그렇게 넓은 이제 길을 만드는 것이 이 당나라 때부터 유래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자, 동아시아 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큰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크게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독자적인 문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일찍이부터 도입을 해서 그 각 나라의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한자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 그리고 유교는 주로 뭐에 이용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으로 이용이 돼요. 왜냐면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쌤이 저번에 그 PPT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충효일기 기억하시죠? 충과 효잖아. 근데 충과 효는 주로 높은 윗 어른에게 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하는 거고 임금에게 하는 거잖아. 이러한 예의, 질서 같은 것들을 강조하면 나라를 통치하는데 윗사람들이 편하겠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자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규범의 역할을 했고 이 유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당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학교를 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마음을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한자로 번역된 불경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였고 각국의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사원들이나 동상도 제작이 됐고요. 율령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체제, 통치 체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종의 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의 등급도 정하고 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도 정함으로써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만주랑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도 전해져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한 번쯤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4번 학습지죠. 14번 학습지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뒷부분 이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으로 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